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교수학습 과정안 요거 이제 오늘 개강하는데요. 자, 선생님들께서 과정안에 대해서 작성을 많이 못하시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학교 다닐 때 많이 해보셨어도 지금은 이제 과정안 형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과정안이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과정안이 없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과정안을 수강하는 걸 일단 첫 번째로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정안을 엄청 잘하시는 분은 뭐 안 들으셔도 괜찮겠지만 과정안을 대부분 잘 못하세요. 그리고 이 과정안의 형태가 머릿속에 딱 들어있지 않고서는 수업을 그렇게 막 구상한다는 것은 사실은 짧은 시간 내에 수업을 구상한다는 것은 거의 과정안을 간략하게 써보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과정안이 머릿속에서 나와야 이 구상이 되는 거예요. 수업 실현할 때도.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과정안이 지역에 없다. 이래도 과정안 수업을 듣는 거를 일단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역에 과정안 시험이 있다. 이러면 무조건 수강하셔야 합니다. 자, 과정안이 옛날하고도 많이 틀려졌고, 그러면 지금 요즘에는 과정안 쓰나 안 쓰나 막 이렇게 헷갈리기도 하는데, 요즘의 문제는 옛날하고 완전 다르면서도 과정안의 샘플조차 보기가 어렵습니다. 요새는 기관마다 일일 과정, 일일 계획안 안 쓰는 데도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연간, 월간, 주간, 일을 해서 일단 선생님들께 꼭 필요한 과정안 샘플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맥락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연간에서 월간, 주간, 일일 요게 이렇게 맥락적으로 맞아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걸 다 만들었어요. 기간마다. 근데 지금은 교사가 계획한 대로 수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관들이 이거를 다 안 갖춰 놓기도 해요. 그런데 놀이중심 최우수 상 받은 기관 이런 것들은 이걸 다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일단 과정안이 머릿속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연간, 월간, 주간, 일일 샘플을 좀 봐야 돼요. 맥락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일단 좀 보셔야 되고, 그리고 옛날 거는 안 됩니다. 지금 완전히 놀이중심, 유아중심으로 바뀌었는데 옛날 거는 구할 수 있겠죠. 옛날 거야 뭐 옛날 책 같은 거 보면 다 있으니까 구할 수 있겠지만은 옛날 방식으로 수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자, 옛날 방식으로 수업 계획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자, 옛날 거를 보는 건 또 의미가 없어요. 자, 그래서 제 수업에서는 예전의 과정안과 지금 과정안을 대조해서 보여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에 놀이중심 최우수상 받은 그런 기관의 과정안을 맥락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먼저 보시고 과정안을 어떻게 짜는 건지 아셔야 수업 구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수업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과정안 요즘 문제로 연습한 거를 많이 보여드리고요. 문제도 많이 내드릴 거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응시하는 지역에 과정안이 있다 이러면은 혼자서는 많이 힘들 겁니다. 발문만 쫙 써가지고 내면은 떨어져요. 자, 선생님들한테 과정안 숙제를 내고 모의 시험을 보고 이러면은 뭐 TCTC 형태에서 C만 뺀 거, T를 막 쫙 써갖고 내는데 그런 걸 보자는 게 아닙니다. 과정안은 얼마나 수업을 구조화해서 잘 짜는지, 조건을 어떤 식으로 반영하는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보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이론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수업 이론에 대해서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인스트럭션,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짧은 시간에 우리가 아이들하고 뭐 20분, 30분 수업 시간에 만나지만은 그 백그라운드는 굉장히 많은 게 들어있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수업 전체적인 과정 인스트럭션이라고 하고, 수업을 엔지니어링이라고 보기도 해요. 굉장히 기계적인 메커니즘이 있어야지 기계가 돌아가잖아요. 수업도 머릿속에 그런 공학적인 메커니즘이 들어있어야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은 유아중심, 놀이중심을 포함시켜 놓은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고서는 수업도 안 되고 과정안은 못 써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지금 뭐 과정안 있는 지역이든 없는 지역이든 간에 이 수업을 신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하여튼 들으셔야 됩니다. 들으셔야 되고 과제도 다 해보셔야 되고 샘플도 보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요 밑에 있는 게 이제 오늘 수업 자료에 있는 것들이고요. 요건 추가 자료로 드리는 거예요. 자, 추가 자료부터 먼저 안내를 좀 드리면, 추가 자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놀이중심 최우수상 수상기관의 과정한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뭐 한 달치, 1년치도 다 볼 수 있지만 우리가 뭐 과정한 쫙 보고 무슨 과정한 연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선생님들께서 시험 보시기 위해 의미 있는 것들 있잖아요. 요거 1일 계획안은 2주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분만. 그러면 월, 화, 수, 목, 금 해서 총 10개를 보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10개만 그냥 뚝 떨어져서 보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 10개가 포함된 주간의 주간 계획. 그러니까 어떨까요? 이게 지금 2주분이니까 주간 계획은 2장이 있겠죠. 일주일에 하나씩이니까. 요거. 그 다음에 월간 계획은 1장이 들어있겠죠. 요번 달 거니까. 자, 그리고 연간 계획은 매월 어떻게 할 건지 계획해 놓은 거. 요거를 맥락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뭐 우리가 시험에 연간 계획 짜세요,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지만은 전체적으로 교육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면서 이게 맥락적으로 어떻게 이어져 내려가는지 알면서 우리가 시험에서 나오는 건 보통 요게 1일 계획이 나옵니다. 1일 계획이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한 차시분의 계획이 나오기도 해요. 과정한 시험에서는. 그래서 1일 계획이 나오기도 하고 이 1일 계획 안에 들어있는 한 차시분이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이거 아예 아무것도 몰라. 계획을 뭐 이렇게 맥락적인 거 아무것도 모르고 한 차시분이 나오겠냐고요. 1일 계획이 그냥 나오겠습니까? 아닙니다. 자, 말씀드렸지만 교육의 전체의 과정, 수업의 전체의 과정은 인스트럭션, 굉장히 많은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적인 요소를 갖고 있어요. 뭡니까? 맥락적으로 잘 연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추가 자료로, 첨부 자료, 이것도 제가 다 설명드릴 거예요. 설명을 드릴 것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수업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실제 수업하는 영상도 보여드릴 거예요. 수업하는 영상도 보여드리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저희는 수업 실현하고 또 다 연계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패키지로 선생님들이 쭉 수강을 하시기 때문에 이 계획안이 살아있는 수업 형태로 되는 것들도 다른 수업에서 다 볼 겁니다.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 기관들의 내부 사진과 영상도 다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요 과정안 수업에서는요, 이 과정안을 다 보여드리고 과정안에 근거한 수업의 형태까지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선생님들의 머릿속에는 과정안이 그려지고 이 과정안을 가지고 어떻게 수업하는지, 그리고 나중에 수업 실현 과목에서는 이걸 진짜 실현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안 들어있으면 10분, 15분 만에 무슨 구상을 하고 과정안을 생전 처음 보는 거, 막 놀이중심 주제가 뭐 나올지 어떤 조건이 나올지 모르는데 그거를 어떻게 메커니즘에 맞게 쫙 씁니까? 그죠? 안 되니까 TCTC에서 C만 잔뜩 써놓는 거, T만 잔뜩 써놓는 거예요. 말하는 거 쭉 쓰면은 말 몇 마디만 쓰면 한 페이지 차거든요. 그래갖고 붙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서 우선 지금 막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기관에 실습 가서 만들어 보고 막 학교 다닐 때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진짜 한 2주 만에 이걸 완성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려면은 암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과정한 암기 틀을 드립니다. 과정한 암기 틀을 드리는데 이 암기 틀 안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옛날 전통적인 과정안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모범 사례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요즘 과정안이 들어있어요. 두 개 다 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옛날 틀대로 시험 보면 안 돼요. 그럼 떨어져요. 문제 그렇게 나오지도 않아요. 그렇지만은 옛날 과정안이 좋은 점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은 옛날 과정안은 수업에 전형적인 틀이 나와 있어요. 도입, 전개, 정리 이렇게 나눠가지고 도입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는가. 자, 그 다음에 전개에는 전개 수업은 어떻게 짜야 되는가. 정리는 뭐가 들어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기본 틀은 과거의 틀을 아셔야 돼요. 자, 여기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과거의 전통적인 틀, 그 다음에 요즘의 놀이중심, 유아중심, 요게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부 외우셔야 되는데 얼마 안 돼요. 외울 거는 과정한 딱 한 두세 개만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일단 머릿속에 과정한 틀이 딱 들어있어야 문제가 나왔을 때 그거를 막 이렇게 응용해가지고 내용만 좀 바꿔서 넣으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요 틀이 들어있어야 나중에 짧은 시간에 수업 구상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과정안은 그냥 과정안이 아니에요. 수업하고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업 나눔 질문도 있고 지역마다. 특별히 경기도 수업 나눔 질문이 있잖아요. 이런 메커니즘이 머리에 없는데 수업에 대해서 무슨 답을 합니까? 자, 수업 나눔 질문이라든가 평가원 지역도 수업에 대해서 묻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는데 수업에 대해서 그때 왜 웃었어요? 이런 거 물어보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교육 공학적인 요소, 수업에 대해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수업을 했는지 인스트럭션과 엔지니어링의 차원들을 물어보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수업하고는 물어보면 뭐지 그게? 이러고 있어요. 아니면 동문서답. 그렇죠?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과정안이 머릿속에 메커니즘적인 그런 수업의 구조가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수업도 잘하고 과정안도 잘 짜고 나눔 질문에 답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걸 묻고 있는 2차 시험에서는 진짜 선생님이 아니 자다 일어나서 수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업은 굉장히 철저한 교수학습 행위거든요. 굉장히 과학적인 겁니다. 모든 수업이론, 학습이론이 다 집약된 게 수업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표출할 수 있는가를 묻고 있는 거지 자다 일어나서 내 맘대로 수업하는지 그걸 보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과정하는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이거부터 알아야 그 다음이 술술 풀릴 겁니다. 어떤 때는 면접에서도 수업 물어봐요. 자, 면접에서도 수업 물어볼 수 있죠. 당연히. 교사의 기본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일단은 우리가 근데 이거를 대학 다닐 때는요.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학교 다니는 내내 해봤어요. 이거를. 자, 그래서 3년, 4년 동안 완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도 기관 실습도 나가잖아요, 학교 다니면서.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 교사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기관에서 배운 건 좀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장, 원감, 담임들이 수업 잘 못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시키는 거 했다가 그대로 시험 보면 이제 다 틀릴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수업에 대한 학교에서 배운 건 대체로 맞죠. 진짜로 이론대로 가르치니까.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원래는 3년, 4년 내에 내내 두고두고 배워야 되는데 3년, 4년을 배웠다가 지금 큰일 나잖아요. 우리 2주 완성입니다. 우리 2주 완성이에요. 그렇죠? 강의는 3주지만 2주 동안 막 해서 3주는 이제 다 알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 3주 내에 이걸 완벽하게 완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여러 가지 틀을 외우고 문제를 많이 보면서 역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저랑 같이 패키지 공부하시는 선생님들하고는 이제 다음 주 수요일 이후 후반부터는 이제 제가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연락하고 해서 숙제도 많이 낼 건데 주로 과정안 짜는 거를 많이 줄 거예요. 과정안을 짜야 수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놀이 실행 자료집, 이해 자료집, 운영 사례집들 나눠가지고 전부 과정안 짜고 그거 가지고 수업 다 해보게 숙제를 또 낼 겁니다. 제가 진행하는 수업 이외에 추가로 이제 그런 활동들을 할 건데 과정안이 머릿속에 있으면 다 돼요. 수업도 할 수 있고 대답도 할 수 있고 물론 과정안 잘 만들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됩니다. 자, 그래서 과정안 암기 틀 이걸 일단 외워야 돼요. 그래서 외우는 게 시급하니까 오늘 첫 주에 드리는 거예요. 첫 주에 드리고 자, 그리고 과정안 답안지 양식은 4가지를 드립니다. 4가지를 드리는데 이게 지역마다 다르기도 하고 해년마다 다르기도 해요. 자, 그래서 4가지 양식이 비슷한 것도 있고 매우 다른 것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4가지 양식도 이따가 설명을 할 거고 요 4가지 양식은 전부 PDF 파일로 이 수업 자료들은 모두 다 PDF 파일로 올려드리기 때문에 이거 다 출력해가지고 여기에 다 써보셔야 돼요. 손글씨로. 시험이 손글씨니까 워드 치는 게 아니잖아요. 손글씨로 다 써보셔야 합니다. 자, 여기에 있는 양식들은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평가원은 안 이랬는데요. 뭐가 아니랬어요. 올해 시험장에 갔는데 확 바뀌어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까지 그런 지역이 한두 지역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샘플들은 다 써보고 들어가시는 게 맞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양식 4가지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과정안하고 기출해설 적중했던 거 사례와 함께 자세한 해설을 좀 해드릴 거예요. 요거는 샘플 2022 거 가지고 설명을 좀 해드리기도 하고 자료를 드릴 겁니다. 자, 이거는 간략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요 자료 4는 간단하게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내용만 읽어보셔도 2022년에 수업 실현,
과정안, 면접 이런 거에서 어떤 문제가 났으면 도대체 답을 어떻게 써야 되는 건지를 충분히 알 수 있게 해설을 해놨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오늘 자료로 좀 드리도록 하고요.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플러스 한 가지 더 해가지고 뭐가 나가냐 하면은 수업 과정안 1주차 연습 문제가 나갑니다. 자, 여기다가 한 장짜리 1주차 연습 문제를 넣어드렸는데 요거는 지금 해답이 여기 안 들어있어요. 자, 해답 사례는 다음 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요 첨부 자료, 요것도 이제 제가 이따가 수업하면서 설명을 다 드릴 거니까 그때 보도록 하시고요. 자, 오늘 수업의 내용, 자료 말고, 자료도 다 수업 내용이긴 하지만 오늘 교재로 드리는 자료의 내용을 좀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는, 일단 합격생 수업 과정안 모범 사례부터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합격생들이 어느 정도 과정안을 쓰면은 합격하는지 그것도 좀 보여드릴 거고요. 요게 출력해서 보시면 조금 흐려요. 그래서 PDF 파일로 띄워놓고 컴퓨터에서 보시면 훨씬 잘 보이실 겁니다. 저는 수업 자료를 다 PDF로 드리니까 컴퓨터로 띄워놓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합격생이 과정안을 짠 거고요. 잘 짰어요. 그러니까 합격생이죠. 그쵸? 자, 잘 짰고 거기다가 제가 좀 코멘트도 많이 달아놨기 때문에 제가 다른 코멘트까지 같이 보시는 게 좋겠고 요거는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하면은 문제를 갖다가 문제는 일단 2문제입니다. 그리고 각 문제마다 합격생 사례는 2가지씩 넣어놨어요. 두 사람이 쓴 게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둘 다 잘 썼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도 제가 알려드리고, 자, 그 다음에 답안의 사례도 제가 왜 잘 썼고 왜 못 썼는지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 더, 수업 과정안 사례가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다른 문제, 예상 문제 하나를 더 줬고, 제가 많은 문제를 드릴 거기 때문에 문제를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답안 예시도 넣어놨어요. 자, 그래서 문제와 답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샘플부터 봐야 돼요. 과정안이 도대체 뭔지, 어떻게 쓰는 건지 아예 모르기 때문에 요거 이제 합격생 거부터 좀 먼저 보고요. 자, 그 다음에 과정안 작성이란 무엇인가, 요거에 대해서 과정안 작성에 꼭 필요한 내용들을 2019 개정 누리과정 중심으로 제가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 강의를 들었던 많은 선생님들은 1차에서도 2019 개정 누리과정의 계획안 얘기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해실에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계획안과 발문에 관한 거, 수업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은 이미 1차에서 문제로도 굉장히 많이 풀어봤어요. 그래서 1차 제 과목을 쭉 들으신 선생님들은 사실 1차만 들어도 2차 준비가 저절로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논술에서 면접 준비도 이미 됐었고요. 자, 그래서 근데 좀 더 해야 돼요. 이제 2차를 타겟으로 해서 수험 적합성 있게 관역을 향해서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 수강생 선생님들 중에는 현장 경력이 많은 분도 계시고 현장 경력이 없는 분도 계시고 유아교육과 출신도 계시고 아니면 대학에선 딴 거 전공했다가 이제 나중에 다시 방통으로 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전공 자체가 완전히 다른 분도 계세요. 그런데 이제 뭐 유아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루트가 좀 있기 때문에 뭐 교육대학원 가서 받으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루트가 있기 때문에 이제 실습이나 학교 다닐 때 수업 관련 내용들을 많이 못 해본 분들도 계세요. 상관없어요. 왜냐? 제 1년 동안 저랑 같이 공부하신 그 커리큘럼 자체가 굉장히 하드 트레이닝이에요. 1년 동안 우리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하드 트레이닝이면서 제가 항상 현장을 염두에 두고 모든 문제를 내고 평소에 설명을 해왔기 때문에 대학 다니는 동안 뭐 공부합니까? 사실 약간 놀지. 그래서 1년 동안 저랑 하드 트레이닝을 하셨기 때문에 기본은 다 돼 있어요. 이미 기본은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관역을 향해서 더 확실하게 달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2차 패키지면 충분합니다. 시간 남아요. 충분합니다. 대신에 열심히 해야 돼요. 지금 뭐 1차 끝났으니까 놀고 막 어디 여행도 막 다니시던데 좋아요. 여행 이제 이번 주 내로 다 끝내시고 다음 주부터는 열심히 이제 다 달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제 과정안은 우리가 사실은 1차 공부할 때도 많이 했는데 이게 그거였구나. 이제 더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해 2차 공부를 하시면 혹시 내년에 1차를 다시 할 분들은
훨씬 공부가 잘 되는 거죠. 이제 요 내용을 보면 이게 그게 그 말이었구나. 이제서야 와닿는 게 사실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우리는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2차 공부하는 거잖아요. 수업 실연도, 면접도, 과정안도 목표는 하나, 점수 잘 받는 거. 요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득점할 수 있는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득점 포인트, 채점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1차에서 논술이나 뭐 서답식 답안이나 뭐든지 간에 항상 점수를 염두에 두고 그거에 맞게 답 쓰는 연습을 하셨잖아요. 2차도 마찬가지. 논술 했던 것처럼 면접도 그렇다고 막 키워드 들어가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면접에 맞게끔 득점 포인트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하셔야 되고, 수업도 득점 포인트를 생각하면서 하셔야 돼요. 과정안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선생님들께서 점수고 뭐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이거 끝내기에 급급하신데 그러면 합격 못해요. 자, 그래서 포인트가 뭔지를 딱 파악하셔가지고 그거를 중점적으로 공략해서 보여주셔야 그게 채점 항목들이에요. 자, 그래서 과정안의 채점 항목들이 무엇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2차도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그냥 막 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2차에서 역시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버리고 채점자, 출제자, 조망 수용 능력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왜 이 문제를 냈는가? 이 문제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채점 항목들, 나는 여기서 어떻게 이것들을 강조할 것인가?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과정안은 막 길을 잃고 헤매시는데 모르니까. 그래갖고 발물만 잔뜩 써갖고 그 아까운 지면 2장을 다 채우고 나오시는데 그럼 떨어져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고 꼭 쓸 내용들을 정확하게 쓰셔서 구조화를 딱 시켜서 내야 됩니다. 작년에도 제가 2차 지도하면서 과정은 엄청 고쳐줬어요. 자신이 이걸 왜 쓰는지를 모르고 그냥 쓰시는 거예요. 방향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이 시험이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구조화시켜서 채점 항목들, 그죠? 점수 받는 항목들을 어떻게 강조해서 확실하게 대코할 것인가를 보여줘야 돼요. 자, 제가 수업 시련은 애들 데리고 수업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쇼예요, 쇼. 공연입니다. 수업 공연이에요. 과정안 역시 내가 이렇게 잘 수업할 수 있다는 거를 형식에 맞게 잘 데코해서 포장해서 내놓는 거예요. 그거를 잘 하셔야 되는데 과연 여기 어떤 항목들이 들어가야 되고 무엇을 강조해야 되는지 그걸 감을 잡으셔야 되고, 제 수업은 그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과정안 쓰려면 왜 못 쓰겠어요? 2장 아무거나 쓰면 되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묻는 것을 정확하게 답하시고, 그리고 채점 항목들을 풍성하게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그렇게 이제 수업을 하도록 하고요. 잠시 후부터 제가 이제 수업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하셨다가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